안녕하세요. 10주차 육색 사고 모자 기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이 나오게 된 것과 참고하는 부분으로 논쟁적 사고와 평행적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육색 사고 모자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색 사고 모자 기법에 대한 종류 및 특색, 그리고 장점과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두뇌에는 약 10억에서 150개의 어깨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신경세포는 나뭇가지 모양의 수많은 돌기를 내어 5천에서 많게는 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두뇌는 자기조직화 시스템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적 사고와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두뇌는 이것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것은 무엇이다에 초점을 두어 정보를 처리하고요.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뇌가 패턴으로 인식하려는 것을 벗어나보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뇌 활용에서는 우리의 자뇌와 우뇌의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요. 자뇌는 기본적으로 언어적, 논리적, 계열적, 계획적, 분석적, 완벽성, 상징적인 표현 및 판단을 하게 되고요. 우뇌는 통합적, 상상적, 호기심, 변화, 지향적, 시공간적, 이미지, 리듬, 음악, 색상에 대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논증과 논쟁을 강조하고 분석과 판단을 통한 진리나 정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분법적이죠. 논쟁적 사고방식의 이러한 부분으로 비판적이고 대립적이다, 감정적이고 부정적이다, 창의성이 부족하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 기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논쟁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고 기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게 된 6색깔의 모자의 등장에 대해서도 더 강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논쟁적 사고에 대해서 평행적 사고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논쟁적 사고는 의도적으로 반대의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는 방법이고요. 평행적 사고는 정보 전달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5가지 특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논쟁적 사고는 공격적이고 경쟁심을 유발한다, 과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합의된 의견 도출이 어렵다, 논쟁이 격화될수록 비생산적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단점, 특징,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적 사고는 모든 참석자가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요. 토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경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합니다. 평행적 사고의 필요성과 장점으로는 모든 참석자가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앞서 말했던 것과 동일한 것인데 토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경쟁 상황에서 벗어나 있어서 자존심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여기서 육색 사고 모자 기법에 대해서 이게 왜 관련이 돼 있고 왜 나왔을까? 창의력은 왜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는 먼저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로는 특정한 오감에 대해서 집중하고 세 번째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정하는 거는
첫 번째로 목표를 정하는 건 창의성은 불현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표와 주제를 명확히 하여 문제 해결과 최종 결과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한 오감에 집중하기는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사물들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평소와는 다른 영역에 집중하여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건 세 번째인데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같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명명하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어떻게 부르나요? 저희는 코끼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명칭은 코끼리인데 저희가 그림을 보고 코끼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귀를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발을 만지거나 꼬리나 등을 만졌을 때에도 코끼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 코끼리라는 명칭을 모를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이것은 소방차 호스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코끼리의 발을 만져본 사람은 이것은 떡갈나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것은 화장실 소리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코끼리의 등을 만져본 사람은 이것은 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사람은 이것은 양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서커스 단장이 등은 산 같고 귀는 양탄자 같고 코는 소방차 호스 같고 발은 떡갈나무 같고 꼬리는 화장실 솔 같은 코끼리를 보셨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서커스 단장은 이들이 말한 특징을 모두 합쳐 얘기했지만 이들은 그런 코끼리를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들은 과연 모두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 이학습터 특화 콘텐츠를 활용했는데요.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예시를 통해서 적용하고 참고했습니다. 여기서는 상대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들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이란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뒤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앞서 말했던 수평적 사고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수평적 사고를 통한 창의성 신장을 주장한 영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드보노에 의해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활용한 부분인데 쭉 읽도록 할게요. 사고의 양상을 분류해서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를 사고하게 하고요. 감정과 논리를 분리시키고 정보와 독창성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색의 모자만을 씀으로써 한 가지 유형의 사고만 하게 되고요. 하나의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으로는 특정한 사고와 사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적인 사고의 틀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틀을 제공해주어 개념이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주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게 해줍니다. 참석자들이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육색 사고모자 기법의 목적으로는 우리가 직면하는 일이 주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섞인 채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사고를 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똑같은 모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서는 백색, 녹색, 황색, 흑색, 청색, 적색 순서로 하고 아이디어의 평가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이란 6색깔의 모자를 쓰고 한정된 사고를 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토론자끼리 논쟁과 경쟁을 줄일 수 있는 평행적 사고 기법으로 토론과 논쟁을 위한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는 감명할 때 더 즐겁고 효과적인 반면에 복잡해지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즐거움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색 모자 기법은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2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2가지 방안과 특징에 대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참석자들이 서로 다른 색깔의 모자를 쓰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다루게 함으로써 감명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2번째는 직설적이면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표현수단이 제공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러니까 사진을 갖고 온 건데요. 모자의 이름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얀색이 됐을 땐 사실 모자, 빨간색이 됐을 땐 느낌 모자, 노란색은 긍정 모자, 검은색은 부정 모자, 초록색은 창의 모자, 파란색은 정리 모자 이런 식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한 가지의 모자를 쓰고 한 가지의 사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자의 색깔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모자는 긍정적 사고인데요. 논리적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햇빛, 밝음과 낙천주의, 긍정적, 건설적 사고랍니다. 그렇다면 빨간색은 감정적 사고입니다. 예감, 감정, 기분, 느낌, 직관, 두려움, 감정이나 정서, 이런 육감에 대한 부분의 표현이고요. 초록 모자는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창의적 노력과 사고, 확산적인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고 풍요로움, 창조적임, 씨앗의 발화, 변화의 자극과 같은 창의적인 사고의 역할을 맡습니다. 파란 모자는 지치자의 사고입니다. 사고 과정을 통제, 정리, 요약, 결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요. 통제와 냉정,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인데 사고에 대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얀 모자는 객관적 사고입니다. 정보 사고, 검증된 객관적 사실 제시, 숫자,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순수한 사실과 수치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정 모자는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악마의 대본인, 부정적인 판단, 실행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합니다. 책에서는 창의적인 사고 절차로 직접 사용되는 예로 하얀색 모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초록색 모자는 대안, 제안 및 아이디어 탐색, 노란색 모자는 아이디어의 실행성, 이점 및 가치를 탐색, 검은색 모자는 어려움, 위험, 문제와 주의점 탐색, 빨간색 모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직관과 감정, 느낌, 파란색 모자는 결론 및 종합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심청이는 효녀인가에 대해서 예시를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노란색 모자의 긍정적인 사고는 심청이는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리고 심청이의 성격이 밝고 부지런하고 착하다. 스님이 구해주면서 공양미 300석 이야기를 해준 건 그 당시에는 좋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눈을 뜰 수 있었으니 잘된 일이다. 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좋았기에 심청이의 심성이 곱고 사람들을 믿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 심청의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간 모자, 감정적인 사고로 살펴보면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심청이 불쌍하다.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임당수에 빠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뛴다. 실제로 강에서 놀다 물에 빠진 기억이 났으니 더 무섭다. 스님이 밉다.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만 안 해줬어도 심청이 임당수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뱃사람에게 쌀 300석을 받고 제물로 바쳐 심청이 임당수에 빠졌다. 빨간 모자 감정적 사고는 일어난 사실만을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가고 정확하게 사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록색 모자 창의적 사고는 다른 스님을 찾아가 눈을 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허준과 같은 훌륭한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다. 아니면 정말 특효의 약 같은 삼삼을 찾는 것. 공양미 300석만큼의 돈을 만든다. 그만큼의 가치를 대신한다. 라는 것인데요. 초록색 모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모자는 지치자의 사고인데요. 심청이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행복이 뭔지 물어봐야 됐다. 심청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랬다면 도와주는 이가 있었을 것이다.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임당수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누구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치자의 사고, 파란색 모자를 통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5가지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를 종합, 총체적인 사고를 유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이해 가셨나요? 이 다음에는 유입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은 토론 주제에 따라 자기가 생각한 내용에 따라 육색 모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미리 색깔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그 색깔에 맞는 생각과 느낌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상 깊었던 장면과 표현 및 주인공의 마음의 변화를 모자의 색깔에 따라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토론에 어느 정도 익숙한 학습자는 모든 색깔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그 수준에 맞게 3에서 4, 그러니까 3개에서 4가지 색깔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색 사고 모자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장점에 대해서 모두들 아시겠죠? 사고의 양상을 분류해서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사고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한 색의 모자만을 씀으로써 한 가지 유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감정과 논리를 분리시키고 정보와 독창성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고와 사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일상적인 사고의 틀과 다른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틀을 제공하고 개념이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주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요. 참석자들이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리해 둔 건데요. 단계, 주요 활동, 육색 모자 사고인데요. 문제를 발견하고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확인하기, 학습의 필요성 확인하기, 이것은 하얀 모자, 아이디어 생성,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은 빨간 모자, 검은 모자, 노란 모자가 해당하고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 아이디어 비교 검토, 최적의 아이디어 선택은 초록 모자, 아이디어의 적용,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이나 결과 평가하는 것은 파란 모자가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종합적인 사고의 연습인 육색 사고 모자 기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